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 교재의 23페이지, 도표 밑에 판례를 확인하시죠. 30번 판례는요, 자, 줄 쫙 칩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여기까지는 아까 여러분 위에 도표에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면 이제 끝까지는 이제 밑줄 쳤고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까지 했고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 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는 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여러분 사단법인은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산 사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응? 해산 사유가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는 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한다고는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밑줄 쫙 칩니다. 청산 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여러분, 법인의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제가? 법인의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연인 부분 시작할 때 자연인, 법인, 외국인 해가지고 도표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된 때로부터 청산의 종결이 있을 때까지 그랬어요. 법인은 권리능력의 시기는 설립 등기된 때로부터 주무관적 허가와 설립 등기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청산의 종결 절차를 거침으로써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법인의 권리 능력의 종기는요, 사실상의 청산 사무가 완료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도 당연히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받기 때문에 비법인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청산 사무가 완료돼야지 당사자 능력, 즉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봤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어렵지만 봐두시고. 자, 32번, 032번 판례. 자, 밑줄,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자, 밑줄 치고, 자, 중간에 여러분 쭉 읽어주시고요.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같은 말을 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다 같은 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밑줄 딱 쳤고요. 그래서 30번, 32번 중요합니다. 이런 판례. 33번은요, 이건 여러분, 행정법의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행정법 아주 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이 봤다시피,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에 뭘 받아야 한다 했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지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 변경은 무효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것이 학문상으로도 허가냐. 허가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니면 인가.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자, 깊이, 제가 제시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법 조문에서 말이에요. 실정법. 존재하는 이 조문에서 분명히 민법에서는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죠. 그럼 실정법에 규정된 이 허가라는 용어가 학문상, 즉 학자들의 학설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허가인가? 아니면 실정법상 허가가 학문상으로 가면 인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허가는요. 자, 허가는 적법 요건으로서의 허가라고 그럽니다. 적법 요건. 근데 인가는요. 효력 요건으로서의 인가라 그래요. 그러면 허가는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요. 행위 자체는 유효래요. 근데 벌칙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허가의 의미. 근데 인가는요, 인가가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요,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근데 별도로 벌칙 적용은 없어.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은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자, 그렇다면 실정법에서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학문적 의미, 행정법학상의 의미는 뭡니까? 허가예요? 인가예요? 인가죠. 인가란 얘기예요. 인가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고,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33번 판례는 민법 제45조와 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자, 거기 밑줄, 허가는 동그라미, 정관변경 허가는 거기다 밑줄. 근데 여기 재단법인으로 나왔는데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긴 하나, 즉 이 소리는 실정법상 허가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질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법적 성격은 무엇이다?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다 밑줄 쳐야 돼.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뭐 그 부분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고치면 어디를 고치냐? 허가, 응? 정관변경 허가는 학문적으로도 법적 성격도 허가라고 본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법적 성격은 무엇이다? 인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2차 시험에 주택관계법규 건축법 공부하시죠? 여러분, 그럼 한번 건축법 공부하는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죠. 네? 제가 여러분 지금 얼굴을 한 분 한 분 확인을 못하지만 하여튼, 네? 자, 원격으로 일단 제가 여러분 느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여러분이 건축법을 공부할 때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그렇죠? 뭐 어떤 이런 행위, 건축 행위, 건축 대수선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다. 가장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권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죠? 가장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도지사가 되기도 하고, 네, 예외가 있지만, 여러분 맞죠? 그래서 가장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건축법에 규정된 그 허가가 학문상 의미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학문상 의미. 역시 인가일까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허가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어요. 민법상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대로 뭐 하다고요? 유효라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생긴다. 다만 허가 안 받고 무허가 건축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 나왔죠? 어디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실정법에 규정된 허가는 여전히 학문적으로도 뭐다? 허가이다. 용어가 똑같다. 허가이다. 왜? 무허가 행위를 하면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생긴다. 건물 지으면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생긴다니까. 유효. 다만 뭐 벌칙적. 이행강제금 이런 거 두드려 맞죠. 그죠? 예. 스스로 자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요, 그런 쪽으로도 약간 대화가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법 강의한 사람이 민법만 오로지 고집하면 안 돼요. 주변, 다른 것도 좀 두루두루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여러분하고 대화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봤습니다. 건축허가는 학문적으로도 허가이고,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상 정관변경 허가는 학문적으로 뭐다? 인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번 판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사실 여러분 교재 기본서에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본서에 지금 90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법인 설립해가지고요, 거기 입법주의가 쭉 나와 있죠.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핵심 교재, 저도 제 개인적인 다른 저술한 교재는, 두터운 교재는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근데 여러분 핵심 교재는 이런 것을 다 뺐습니다. 군더더기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법인 설립과는 입법주의. 자, 예를 들면 자유설립주의. 그냥 지금 시범 한번, 이거 시험 안 나오는 건데 한번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자유설립주의는
스위스